상장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한 방향성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가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급변을 하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에 대해서 매우 진진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유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산업 기반입니다. 이것을 세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회사의 산물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그것의 총관리는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작은 사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세력은 이것을 가상화폐 산업의 주력 상품이며 근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듯 하락을 급격하게 만들고 또 그 사이에서도 다양한 투자자들이 오버사이즈 매매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입금 모니터링을 외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입출금을 보고 간단하게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대형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나눠서 분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이 많습니다. 피터 시프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고객을 위해서 근본 자산의 입지를 주장합니다. 그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그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그의 일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자기의 제품 홍보를 하는데 딴지를 걸면 그것은 영업방해 아닐까요? 그냥 그런 대리인처럼 그런 대리인 일을 하면 충분합니다. 매번 항상 같은 설명이지만 권력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하는 일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들을 파산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급 간부들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 하급 간부들과 일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의 하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일을 다하고 쓰임새가 다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보시면 했던 일을 보시면 저의 설명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 가능하실 거예요. 보시면 뉴스로 이슈를 만들고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러 계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쓰임을 다하고 두둑한 보상을 받고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더리움과 리플 어느 것이 더 많은 보상을 가지고 있나요? 그들의 대리인과 사라진 그것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과거 영상에서 알린 내용이지만 이자로 수천 개의 팀을 돌리는 상황과 그 팀들이 보내는 뉴스와 신호들 마진 거래와 그 팀들이 조직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상황들. 여러분들은 혹시 보이시나요? 그 팀들은 움직임을 혹시 뉴스를 보시나요? 그 팀들이 나오는 뉴스를 관심이 없다면 모르는 부분입니다. 리플은 어떤가요? 더 큰 행보를 보입니다. 그들은 뉴스 따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들을 순방하고 그들에게 명함을 돌립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물음에 어떤 답을 하실 건가요? 한쪽은 힘이 없고 한쪽은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가진 경쟁력과 리플이 가진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파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나요? 요즘 나오는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더리움 개발진의 뉴스가 보이더군요. 불화와 조장. 여러분은 이더리움이 어떤 개발자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더리움이 어떤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더리움이 무엇인지 보시면 이런 판때기를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 타이머를 누르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더리움이 어떤 느낌이신가요? 타이머를 누른 이더리움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비트코인 1천만 원이 떨어지면 10만 원이 빠지는 이더리움이 고작 1천만 원이 빠지니 50만 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더리움이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는 이더리움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떠오르고 와우가 떠오르고 비트코인 대항마가 떠오르고 비자금도 떠오르고 채굴장도 떠오르고 북한도 떠오르고 중국도 떠오르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수백조라니 더 많은 돈이 돌고 도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금을 움직일 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그릇에 담지 말라는 속담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매우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금도 하고 다른 가상화폐도 하고 여러 나라의 주식도 투자하고 건물이나 땅도 여러 나라에 증가시키고 인맥 관리도 하고 국가도 먹고 카지노도 섬도. 그런데 그런 팀들이 그들의 팀을 이용해서 엄청난 자금인 400조라면 10%면 40조이고 다른 가상화폐까지 하면 100조까지도 쉽게 유통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전에도 영상에서 알린 내용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방향성이 정해지면 기조만 유지하다가 정세 변환으로 간다는 내용이 있었고, 상장이 끝나고 일 마무리가 되면 또 그것으로 방향성을 정하는 어떤 뉴스로 움직임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선거는 끝났습니다. 상장은 아직입니다. 상장의 결과는 정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그것으로 그 팀들이 해온 일들을 할 것입니다. 아래로 가는 팀도 위로 가는 팀도 모두 일이 아닙니다. 곱하기 XX입니다. 저는 그 목적이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력을 죽이려는 목적입니다. 그들의 자산을 삭제하려는 목적입니다. 결과는 조금 지나면 나오는 문제이니 그때 누가 손해를 보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도 작은 패닉셀 수준까지 내리게 한 원인을 보시면 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언론 플레이로 주가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았더니 베팅 사이트의 이벤트였고, 일정량을 거래소로 보내는 이벤트를 반복하다가 사실은 매도를 한 사실을 알렸고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면서 관련 뉴스로 추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그럴 때 대부분은 양방이라는 기술로 반대 매매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그 팀들의 일입니다. 전문적인 팀들이 이득을 얻었는데요. 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별된 뉴스입니다. 레버리지 5배라면 3천만 원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입니다. 그런 일이 나오는데 총매제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뉴스로 그 예측 사이트를 부각하는 사건을 미리 잠시 이전에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쏠리는 틈에 그 사건을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파악할 때 아작 작은 일들도 매우 큰 일로 만든 것이 가능한 요소가 뉴스입니다. 전에도 알려드린 내용이지만 이번 박스권 움직임에서 2번이나 3번의 움직임이 나오면 방향성이 나온다는 내용이었고, 움직임이 있었으니 또 다른 움직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여타 세력들의 움직임을 차단하면서 자금 관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일명 증권업계의 팀들이 쉬운 돈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했다가 연합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수준으로 패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나와바리에 가면 똥개도 커지는데 일거수일투족을 다하는 대상이고 상대는 더 수준이 높은 팀들인데 게임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명함만 돌려도 설설기는 리플을 보시죠. 제한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발행을 하고 마음대로 엄청난 자원을 지원합니다. 어떤 소문에는 그것을 홍보용으로 지급하고 그것을 현금화한 사람들도 많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홍보용 아이템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설마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액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불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이 없어서 돈이 아니니까요. 같이 추정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소문으로는 그런 일이 많았다는 내용이었고 모르죠. 그런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테스트인지 모르지만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초기에 세일했던 상황도 소송으로 이어지자 바로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데요. 대략 80배입니다. 80배가 오른 겁니다. 50원이 4,000원이 넘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원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100원 세일가에 50원 소송이 나오고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데 그것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폭등이 끝나도록 그 뉴스의 진위는 아무도 누구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등이 끝나는 시점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과 너무 닮지 않았나요? 뉴스로 움직이는 세상은 가까인지 진짜인지 알리는 방향성이 바뀌어도 그것을 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생기고 또 그 운영을 대부분 그들이 하니까요. 흐르는 작은 뉴스는 대중에게 큰 의미가 아닙니다. 뉴스가 있는 뉴스는 대중에게 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뉴스 제공자를 철저하게 자기들이 인수하고 파기하고 관리를 합니다. 철저하게. 보십시오. 그들의 뉴스를 보십시오. 찾아서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리플은 이쪽 계통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독단적인 기술로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 리플이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참여자가 생겼고 시장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참여자도 아닌데 갑자기 시장에 참여를 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은 은행 같은 기존 금융권에서 경쟁을 하는 일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라는 시장을 만들고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기존 금융권과의 대립일까요? 아니면 기존 금융권의 대리인 아닐까요? 표면만 보시면 리플의 모양새는 연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연합체의 구성원만 있으면 완성입니다. 아니면 모체이고 분열을 해서 다른 국가들을 통합할까요? 사실 경쟁력으로 따지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에서 기존의 금융권은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권력자들이 한 부위씩 들고 계속 핥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던가 정리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트코인이 그 일을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으면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왜 그것을 포기할까요? 권력자들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분배의 일을 하는 상황이란 생각입니다. 포기는 없고 어떻게 전이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전이 끝나면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의 시장이 끝까지 살아남을지 아니면 다크코인 같은 일부의 가상화폐만 어둠 속에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입장만 보장되면 온라인의 활성화는 그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가다가 대장이 바뀐다는 방법입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하드포크입니다. 기존의 아이템이 아니라 같지만 새로운 아이템으로 변모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억들은 모두 사라지는 일입니다. 최초의 개발자의 흔적도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 대부분 삭제된 대부분 잊혀진 대부분을 협회가 사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나 기부 같은 단체 활동으로 마무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계속 비트코인이 대장을 하는 일입니다. 거래의 추적이 가능한 부분이고 허브들도 폐쇄의 길로 가는 방향성이기에 해킹은 의미가 없은 수순입니다. 지금의 참여자가 아니라 국가들의 브레인들이 참여를 하는 다음 시즌입니다. 대부분의 활동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해킹으로 빼앗고 그것을 사용한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로 개인키를 탈취한다. 이런 일들도 아부 상황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용도 못하는 가상화폐를 무슨 수로 현금화를 할까요? 만약 그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만 먹으면 잡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합니다. 돈을 이체했다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출금을 했다고 못 잡을까요? 그래서 이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으로 나온 비트코인의 거래는 더욱 안전성을 더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소각도 어렵고 출금이나 그런 일들도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의 현금화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것이 발전입니다. 보증의 표시이며 거짓의 배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일이 스테이블입니다. 가상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술로 송금이와 결제의 편리성이 과거의 기준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 발원에 있는 아이템이지 그것의 사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의 하드포크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대장이 그냥 남아서 대장을 하는 시장과 증권 시장의 이전이 끝나는 상황과 하드포크를 하고 따로 만드는 상황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다른 국가들과 동행을 하는 상황. 리플 같은 특이한 결제 장치로 이전을 하는 방향 등 앞으로 정해진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했던 내용은 알리지 못하지만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리플이 이길까요? 이더리움이 이길까요? 비트코인이 이길까요?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에서 나올까요?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끝일까요? 이르지만 한 번 찍었습니다. 빠르지만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충고를 드린 여러분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이트에서 본 사람들은 아마 무슨 일이야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확인이 가능한 지금입니다. 며칠 지난 이야기지만 저의 조언을 믿지 않은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럼 믿으시고 건승하세요.